깻잎이 그렇게 몸에 좋다면서요? 요즘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나라도 더 건강에 좋다는 건 먹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어릴 적 어머니가 싸주시던 깻잎쌈의 향이 아직도 기억 속에 선한데 이제 와선 그 깻잎 하나하나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저는 올해 67입니다. 고혈압 약을 먹은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고 무릎 관절의 힘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깻잎이라는 녀석이 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좋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깻잎을 좋다고 매일 장아찌로 드시다가 신장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은 뒤로 저는 이 작은 잎사귀 하나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저처럼 나이 들면서 무엇을 어떻게 먹을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깻잎의 효능부터 피해야 할 조합,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섭취법까지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우리의 건강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밥상에 올라오는 대로 먹었습니다. 반찬은 그날그날 시장에서 싼 걸로 혹은 입맛 당기는 대로 골랐죠. 된장국에 김치, 고등어 구이, 깻잎장아찌. 그렇게 습관처럼 반복되는 식사 속에서 뭐가 좋은 건지, 뭐가 해로운 건지는 사실 따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깻잎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좋은지 알지 못했고 어떻게 먹는 게 건강에 더 유익한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향이 좋고 밥도둑이라는 이유만으로 깻잎장아찌를 김치처럼 곁들여 먹는 일이 많았습니다. 입맛 없을 때면 특히나 찾게 되는 게 이 깻잎장아찌였죠.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검진을 받던 중 의사 선생님께서 나트륨 수치가 높고 신장 수치도 약간 올라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혈압 약을 먹고 있으니 염분 조절을 더 철저히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제 식생활을 돌아보니 나트륨 함량 높은 반찬이 매 끼니 빠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깻잎장아찌는 하루에 서너 장씩은 꼭 먹었던 거죠. 나름 건강한 음식이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방부제와 소금 범벅이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깻잎에 대해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몸에 좋다던 깻잎, 어떻게 먹어야 내 몸을 살리는 걸까? 그 질문이 제 인생 후반의 식습관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밥 반찬이 아니라 약처럼 먹는 식재료로 깻잎을 다시 바라보게 된 거죠. 그게 제 건강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후 저는 깻잎을 그저 밥도둑 반찬이 아니라 몸에 좋은 잎으로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깻잎이 그냥 맛있는 식재료가 아니라 천연 항암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피톨이라는 성분이 암세포의 성장을 막아준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문득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형님이 떠올랐습니다. 위암으로 고생하시던 그 모습이 눈에 아른거리며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예방이라도 해야겠다. 그런데 깻잎의 효능은 여기서 끝이 아니더군요. 로즈마린산이라는 성분은 뇌에 좋은 영향을 줘서 기억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전보다 자꾸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머뭇거릴 때가 많았던 저로선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뇌를 지켜야 할 때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하나 놀라운 건 우유보다 칼슘이 2배 이상 많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무릎과 허리가 자주 시큰거리고 가끔은 의자에 오래 앉아있기도 힘든 날이 있는데 혹시 골다공증 때문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던 차였습니다. 그럴 때 깻잎이 뼈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들으니 왠지 희망이 생겼습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매일 먹는 음식이 내 약이 된다면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닐까요? 그때부터 저는 장아찌보다는 생깻잎을 자주 먹기 시작했습니다. 무침을 해먹기도 하고 삼겹살과 함께 쌈으로 싸 먹기도 했죠. 하루 5장 정도 꾸준히. 그렇게 작지만 실천 가능한 습관 하나가 제 식탁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몇 장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깻잎을 꾸준히 먹기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나고부터 제 몸이 조용히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건 속이 덜 더부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고기나 밀가루 음식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해서 소화제를 찾는 날이 많았는데 요즘은 훨씬 편안합니다. 알고 보니 깻잎에는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기능이 활발해진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아침마다 화장실에 가는 시간이 규칙적이 되었고 변비도 훨씬 줄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무릎 통증이 덜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깻잎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서부터 통증의 빈도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병원에서도 식습관을 잘 유지하면 약보다 더 좋은 변화가 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체력이 좋아졌습니다. 전에는 잠깐만 걸어도 다리에 힘이 풀리고 숨이 차곤 했는데 요즘은 시장까지 걸어갔다 와도 한결 가볍습니다. 특히 깻잎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 면역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하니 그 영향이 있는 듯합니다. 피가 맑아지면 몸 전체가 덜 피로하다는 말을 이제야 실감합니다. 이 모든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온 건 아니었습니다. 매일 한 장, 두 장, 천천히 습관처럼 먹으면서 제 몸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의 신호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여 지금의 저는 하루하루를 더 건강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식습관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마음도 덩달아 가벼워졌습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반갑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또 시작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지요. 특별히 아픈 데는 없지만 활력도 없고 무기력함이 제 하루를 감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깻잎처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신경 쓰기 시작하자 삶의 방향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싱크대 앞에서 깻잎을 흐르는 물에 씻으며 제 자신에게 말을 건넵니다. 오늘도 잘 살아보자.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의식이 생기니 어느새 제 안에 살고 싶다는 마음이 다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기억력이 흐릿해질까봐 걱정이 컸던 저로선 깻잎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이 큰 위안이었습니다. 로즈마린산이라는 성분이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돕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제 머릿속에 희망이라는 단어가 다시 떠오르더군요. 내가 지금 먹는 한 끼가 미래의 나를 지켜주는구나 하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존감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라지고 이제라도 내 건강은 내가 챙기자는 생각이 자리 잡으면서 제 자신을 조금 더 아껴보게 됐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예전보다 편안해 보인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뿌듯하더군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 자신을 위한 변화. 깻잎 한 장에서 시작된 그 마음이 저를 조금씩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깻잎을 챙겨 먹습니다. 그리고 매번 속으로 다짐하죠. 오늘도 나는 나를 지키는 중이다. 깻잎을 꾸준히 챙겨 먹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도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저도 밥상에서 말이 적은 편이었고 자식들이랑 식사하면서도 대화보단 그냥 TV 소리에 의지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 녀석이 식탁 위에 놓인 생깻잎 무침을 보며 요즘 건강 챙기시네요? 하고 말을 붙이더군요. 그 말이 얼마나 반갑던지요. 그날 저녁 저는 깻잎에 대해 알게 된 것들을 처음으로 꺼내놓았습니다. 천연 항암 성분 피톨 이야기, 뇌 건강에 좋은 로즈마린산, 우유보다 많은 칼슘까지. 생각보다 아들이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아들 며느리가 다음 주에 장 보러 갈 때 깻잎도 꼭 사오겠다고 메모까지 하는 걸 보며 괜히 뿌듯했습니다. 또 하나 기뻤던 일은 동네 건강 걷기 모임에서 저보다 연세 많으신 한 어르신께 깻잎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그분이 그 다음 주엔 직접 본인이 무친 깻잎을 싸오셨어요. 당신 말 듣고 먹어보니 속이 편해서 나도 한번 해봤다고 하시는데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주변 분들과 반찬이나 음식 정보를 나누는 일이 자연스럽고 즐겁습니다. 전에야 음식이 그냥 먹고 배 채우는 거였다면 이제는 음식이 소통이 되고 위로가 되더군요. 특히 같은 나이 또래끼리 건강 정보를 주고받으며 우리 나이엔 이게 필요해하며 웃는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제 마음입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도 이 좋은 걸 나만 먹어도 되나 싶어 이웃 할머니 댁에도 나누어 드리곤 합니다. 그렇게 식탁을 함께 나누면서 제 삶에도 따뜻한 정이 더해졌습니다. 깻잎 하나로 저는 관계 속에서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엔 깻잎이 그냥 향긋하고 소화 잘 되게 해주는 잎쯤으로만 생각했지요.
그런데 제가 깻잎을 꾸준히 챙겨 먹기 시작하고 나서 건강 프로그램이나 의학 자료들을 찾아보다 보니 그 안에 담긴 과학적인 비밀이 참 놀라웠습니다. 먼저 깻잎의 항암 성분 피톨에 대한 연구가 많습니다. 한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피톨은 암세포의 생장을 억제하고 세포 자멸을 유도하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유방암이나 폐암세포에 대한 실험에서 의미 있는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들은 이후로 저는 단순한 잎 하나가 아니라 매일 내 몸을 지켜주는 약초처럼 깻잎을 대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깻잎에 풍부한 로즈마린산. 이 성분은 뇌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 분비를 촉진해서 치매, 예방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물질로 꼽힙니다. 실제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로즈마린산이 포함된 식단을 지속한 그룹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늦어졌다는 결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말문이 막히는 순간이 늘어나면서 제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깻잎 속 로즈마린산이 뇌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과학적 설명을 듣고는 이거 하나라도 꾸준히 챙겨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깻잎엔 베타카로틴, 플라보노이드, 페놀산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이 항산화 물질들은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노화시키고 각종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항산화가 곧 노화 방지와 면역력 유지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자료에 따르면 깻잎을 포함한 항산화 채소를 일주일에 3번 이상 섭취한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감기 발생률이 낮고 피로 회복 속도도 더 빠르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감기 한 번 걸리면 3주 넘게 끓었는데 요즘은 훨씬 빨리 회복되더군요. 무엇보다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약은 치료지만 음식은 예방입니다. 깻잎처럼 몸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챙기는 게 어르신 건강에는 약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깻잎을 무조건 맛있는 잎이 아닌 과학이 증명한 음식으로 생각하며 하루 5장씩 챙기고 있습니다. 깻잎이 내 몸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삶의 방향까지 바꿔주었다는 걸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조용히 증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무턱대고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건강검진 결과를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깻잎이 이렇게 건강에 좋은 식재료인 건 맞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거나 내 몸 상태에 맞지 않게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시니어분들은 꼭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깻잎장아찌입니다. 어릴 적부터 밥상에 늘 올라왔던 익숙한 반찬이지만 건강엔 그리 반갑지 않은 손님이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깻잎장아찌 100지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이 1800mg 정도인데 이건 하루 권장량의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특히 저처럼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 있는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요. 뿐만 아니라 시중에 유통되는 깻잎장아찌에는 방부 제한 식향 산나트륨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간과 신장을 지속적으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만성 질환을 가진 시니어들에게는 조심해야 할 요소입니다. 저는 그걸 모르고 수년을 먹어왔으니 몸이 왜 그리 무거웠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의점은 잔류 농약 문제입니다. 깻잎은 잎이 얇고 표면이 오돌토돌해서 농약이 쉽게 남는 채소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5분 정도 물에 담근 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어야 농약 성분이 상당 부분 제거된다고 해요. 생으로 무침하거나 쌈으로 드시는 분들은 특히 더 꼼꼼히 세척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깻잎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깻잎은 칼륨 함량이 높은 편인데 신장이 약한 분들은 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고칼륨 혈증이 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부정맥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으니 깻잎을 매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 몸에 맞춰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깻잎은 잘만 먹으면 약이지만 방법을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건강은 조심할 때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무언가를 시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꾸준히 이어가는 건 생각보다 더 큰 결심이 필요하더군요. 저 역시 처음엔 깻잎도 몇 번 먹다가 흐지부지 될까봐 걱정이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매일같이 깻잎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반복 덕분이었습니다. 우선 깻잎을 삶에 끼워 넣는 방식부터 바꿨습니다. 예전처럼 반찬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매 끼니에 꼭 하나는 깻잎 요리를 곁들이기로 마음먹었지요. 아침에는 깻잎을 잘게 썰어 계란찜에 넣기도 하고, 점심엔 두부와 무쳐서 간단한 반찬을 만들고, 저녁엔 쌈채소 대신 생깻잎으로 고기를 싸 먹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한두 장씩 식사에 섞어 넣는 방식이 오히려 오래가더군요. 둘째는 양보다 질에 집중했습니다. 깻잎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하루에 5장 정도씩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 양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생으로 먹는 게 비타민 손실이 적다는 정보를 접하고는 데치지 않고 무침이나 샐러드처럼 즐기고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그 방식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돌본다는 마음가짐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식단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위한 정성. 매번 깻잎을 씻으며 지금 이 작은 행동이 내 몸을 살리고 있다고 마음속으로 되새기면 어느새 실천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삶의 일부가 됩니다. 가끔은 바빠서 거르기도 합니다. 그럴 땐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다음 끼니에 꼭 챙기며 너그럽게 다시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건강이란 건 며칠 노력한다고 확 바뀌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나를 돌보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그런 의미에서 깻잎은 제게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작은 습관, 그리고 가장 확실한 건강의 시작점입니다. 사실 깻잎이 좋다는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좋다는 말을 정말 내 몸에 이롭게 만드는 방법은 따로 있더군요. 저는 그걸 경험으로 느꼈고 지금은 그 방법을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건 혼자 먹지 말고 궁합이 맞는 음식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깻잎은 고기와 같이 먹을 때 항암 효과가 더욱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구운 돼지고기와 먹을 때 고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을 중화시켜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삼겹살 먹을 때 상추 대신 꼭 깻잎을 챙깁니다. 고기 맛도 깔끔해지고 속도 덜 부담스럽습니다. 또 하나 제가 자주 해먹는 조합은 두부와 깻잎입니다. 두부의 이소플라본과 깻잎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면 혈압 조절과 콜레스테롤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두부와 깻잎을 간장, 참기름 살짝 넣고 조물조물 무쳐 먹는데요. 맛도 담백하고 부담 없어서 자주 먹게 되더군요. 그리고 가지와의 조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지는 안토시아닌과 클로로겐산이 풍부해서 깻잎과 함께 먹으면 노화 방지와 면역력 증진에 좋다고 하더군요. 가지볶음을 깻잎에 싸서 먹으면 맛도 깊고 몸에도 좋다는 생각에 자주 해먹는 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공된 형태보다는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깻잎은 열에 약한 비타민 A, C 같은 성분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무침이나 쌈, 샐러드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도 전에는 자주 데쳐 먹었지만 이제는 생으로 먹는 횟수를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은 식전에 먹기보단 식사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깻잎의 비타민은 지용성 성분이 많아서 식사 중 기름기 있는 음식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간단하지만 이 차이가 결국 몸에 남는 효능을 크게 바꾸더군요. 한마디로 깻잎은 그냥 먹는 것보다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그걸 깨닫고 나서야 깻잎이 정말 내 몸을 위한 약이 된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깻잎이라는 이 작고 향긋한 잎을 통해 저는 인생 후반에 새로운 감각을 배우고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아주 작고 소박한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예전엔 그저 남들 따라 약 챙겨 먹고 병원 예약하고 그게 건강관리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매일 식탁에 올리는 한 장의 깻잎, 흐르는 물에 조심히 씻는 그 손길, 내 입속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담는 그 마음. 바로 거기서부터 건강이 시작되더군요.
이제 우리에겐 과거보다 더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아끼는 습관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깻잎은 어쩌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값비싼 보약도 아니고 멀리 찾아야 하는 건강식도 아닙니다. 시장 한켠에 늘 있는 이 익숙한 잎이 제대로 알고 먹으면 가장 든든한 약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이 영상을 통해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도 건강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병이 있어도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도 지금부터라도 식탁을 바꾸면 생각을 바꾸면 내 몸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저는 경험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깻잎 5장을 물에 씻으며 조용히 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 먹자. 나를 위해 살자.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택입니다. 시작이 늦었더라도 늦게라도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을까요? 깻잎이라는 흔한 식재료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저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내 몸 하나 지키는 일이 결국 내 삶을 지키는 일이 되더군요. 혹시라도 오늘 영상이 나도 한번 깻잎부터 바꿔봐야겠다, 식탁을 다시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정말 기쁩니다. 건강은 혼자 꾸려가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고 격려하면서 지켜야 더 오래 갑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이 나이에 맞는 건강한 생활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더 따뜻하고 도움되는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더 건강해지고 마음이 더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지냅시다.